조현정 동장의 진단은 정신병의 유병기간에 대한 주요 기분 사파에 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진단은 정신병의 기간 동안에 내려집니다. 어떤 시점에서 조현병의 망상, 환각,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 그리고 음성 증상과 동시에 주요 기분 사파가 있어야 합니다. 우울 또는 조증 사파가 전체 유병 기간의 대부분 동안 존재합니다. 기분 증상들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에만 있으면 진단은 조현병이지 조현정 동장애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조현병이 4년간 지속된 병력이 있는 사람에서 우울 사파와 조증, 사파가 다 합쳐서 정신병의 4년 병력 중 1년 이상을 차지하지 못한다고 하면 조현정 동장애 진단 기준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조현정 동장애를 정신병적 양상을 동반한 우울 또는 양극성 장애와 구별하기 위해서는 평생의 유병 기간 동안에 어떤 시점의 망상 혹은 환각이 주요 기분 사파 없이 최소 2주 이상 있어야 합니다. 조현정 동장애 DSM-5 진단 기준 조현병의 연속 기간 동안 망상, 환각,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 그리고 정서의 감소, 사회적 철퇴 등의 음성 증상과 동시에 주요 기분 주요울 또는 조증 사파가 있습니다. 평생의 유병 기간 동안 주요 기분 주요울 또는 조증, 사파 없이 존재하는 2주 이상의 망상이나 환각이 있습니다. 주요 기분 사파의 기준에 맞는 증상이 장애의 활성기 및 잔류기 부분의 전체 지속 기간의 대부분 동안 존재합니다. 조현정 동장애가 남용약물, 치료약물의 효과나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양극형 조증 사파가 발현 부분일 경우 적용됩니다. 주요 우울 사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울형 단지 주요 우울 사파만이 발현 부분일 경우 적용됩니다. 조현정 동장애의 부수적 특징, 직업적 기능이 빈번히 손상되나 조현병에서와 달리 기능의 손상이 진단에 들어가는 기준은 아닙니다. 사회적 접촉의 제한 및 자기관리의 어려움이 조현정 동장애와 연관되나 음성 증상은 조현병에서 보이는 것보다 덜 심하고 덜 지속적인 편입니다. 질병을 인식하지 못하는 모습 또한 조현정 동장애에서 흔하나 병식의 결함은 조현병에서보다 덜 심하고 덜 전반적인 편입니다. 조현정 동장애가 있는 사람은 훗날 조현병의 망상, 환각,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 그리고 음성 증상을 만족하는 증상들이 관해된 이후에도 기분 증상들이 계속됨으로써 주요 우울장애나 양극성 장애의 사파로 발전할 위험성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또한 알코올 및 기타 물질 관련 장애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조현정 동장애를 진단 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생물학적 검사는 없습니다. 구조적 기능적 뇌이상, 인지 결함, 유전적 위험 요인 등과 같은 연관된 특징과 관련하여 조현정 동장애가 조현병과 다른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유병률 조현정 동장애의 유병률은 조현병의 약 3분의 1 정도로 보입니다. 조현정 동장애의 평생 유병률은 0.3%로 추산됩니다. 조현정 동장애의 발생률은 남성보다 여성에서 더 높으며 이는 주로 여성에서 우울형의 발생률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조현정 동장애의 발달과 경과 조현정 동장애의 발병이 어느 시기에든 일어날 수 있지만 전형적 연령은 성인기 초기입니다. 다른 정신병적 질환으로 진단된 개인의 상당수가 훗날 기분 사파의 양상이 더 분명해질 때 조현정 동장애 진단을 받게 됩니다. 현재 주요 기분 사파의 기준에 맞는 증상이 장애의 전체 지속 기간의 대부분 동안 존재한다는 사실에 따라 기분 증상들이 덜 뚜렷해지면 조현정 동장애에서 다른 장애로 진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현정 동장애의 예후는 조현병의 예후보다 더 양호하나 기분 장애의 예후보다는 더 불량합니다. 조현정 동장애는 시간적 양상으로 일어나는 편입니다. 전형적인 예로는 뚜렷한 주요 우울 사파 없이 2개월간 확연한 환청과 피해 망상을 갖고 있습니다. 정신병적 증상과 함께 완전한 주요 우울 사파가 그 다음 3개월간 있습니다. 이후 주요 우울 사파에서 완전히 회복될 수 있으나 정신병적 증상은 1개월 더 지속되다가 사라집니다. 이러한 유병 기간 동안 개인은 주요 우울 사파의 기준과 조현병의 진단 기준을 동시에 만족했고 같은 유병 기간 동안에 환청과 망상의 우울기 이전과 이후 모두에 있었습니다. 총 유병 기간은 약 6개월간 지속되었으며 처음계 2개월은 정신병적 증상만, 다음 3개월은 우울 및 정신병적 증상 모두, 마지막 1개월은
정신병적 증상만 있었습니다. 이에서 우울사파의 지속기간은 정신병적 장애의 총 지속기간에 비해 짧지 않았으며 그래서 발현징후로 보아 조현정 동장의 진단이 적합합니다. 삶 전체에 걸쳐 정신병적 증상의 표현은 가변적입니다. 우울 또는 조증 증상이 정신병의 발병 이전, 급성, 정신병적 사파 동안, 잔류기 동안, 그리고 정신병의 종결 이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조현병의 전구기 동안 뚜렷한 기분 증상을 나타냈다고 하면 이런 양식이 반드시 조현정 동장애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단에 중요한 것은 정신병적 증상과 기분 증상의 동시 발생이기 때문입니다. 조현정 동장애의 기준을 분명히 만족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이지만 추적 진료에서 단지 정신병적 잔류 증상만을 나타내는 경우 기분 증상에 비해 정신병적 질환의 전체적 비율이 훨씬 더 뚜렷해지므로 진단이 조현병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조현정 동장애 양극형은 초기 성인에서 더 흔한 반면에 조현정 동장애 우울형은 나이든 성인에서 더 흔한 편입니다. 조현정 동장애의 위험 및 예후 인자, 유전적, 생리적 조현정 동장애의 위험성은 조현병이나 양극성 장애 혹은 조현정 동장애가 있는 1차 친족을 가진 개인들에서 증가되는 편입니다. 자살 위험, 조현병과 조현정 동장애의 평생 자살 위험성은 5%이며 우울 증상이 높은 자살 위험과 연관됩니다. 조현정 동장애의 기능적 결과, 조현정 동장애가 사회적 직업적 기능 부전과 연관되나 이 기능 부전이 진단 기준은 아니며 조현병에서는 진단 기준임. 조현정 동장애로 진단된 사람들 사이에서는 기능적 결과에서 상당한 변동성이 있습니다. 동반이환, 조현정 동장애로 진단된 사람들의 다수는 다른 정신질환 특히 물질 사용 장애와 불안 장애로도 진단됩니다. 이와 비슷하게 의학적 상태의 발생률이 일반 사람들에 비해 증가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평균 수명이 감소됩니다. 조현정 동장애의 치료는 개인이 보이는 증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치료 원칙은 다른 정신질환에서 적용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자살, 자해, 타해 위험성이 높거나 자기 관리 능력에 현저한 장애가 있을 때는 입원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조증 증상을 보일 때는 리륨, 카바마제핀, 발프로에이트와 같은 기분 조절제를 사용하고 한 가지 약물의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는 2가지 이상의 약물을 병용합니다. 항정신병 약물은 정신병적 증상이 있을 때 하나여 단기간 사용합니다. 우울증이 있을 때는 항우울제를 투약하고 반응이 나쁘면 전기경련요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도 호전되지 않으면 항정신병 약물을 지속적으로 병용해 볼 수 있습니다.